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눠주실 건가요? 예, 그 몇 주 전에 깐부라는 대사로 유명한 오영수 배우가 네. 배우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습니다. 아, 그거 진짜 안 본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 내용이 자꾸 뇌리를 떠나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수능과도 연관이 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오늘 이야기가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오영수 배우님 그 유재석 씨하고 인터뷰 하면서 예. 또 광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이렇게 유명해지셔가지고. 근데 그걸 또 다 거절하셨다는 일화로 더 유명하더라고요. 예. 예. 저뿐만 아니라 진짜 이 인터뷰 보면서 감동 느낀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예. 저는 특히 우리 사회는 1등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흘러가는 때가 있다. 이런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1등이 최고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말처럼 2등은 3등을 혹은 3등은 4등을 이긴 것이기도 하고 네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등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역사에 보면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세조 임금 때 한복년이라는 광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출세해서 궁중을 수비하고 임금을 호위하는 군사로 발탁이 됐는데 활을 잘 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임금도 인정을 했다 그래요, 실력을. 다만 허점이 있었습니다. 활은 정교하게 쏘는데 힘이 약했습니다. 화살이 멀리 안 날아갔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강심장으로 극복했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잖아요. 예. 그럼 혼자 앞으로 쑥 나가가지고 단발에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이건 실제 기록이에요. 예, 역사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이게 경쟁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진짜 성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멀리 가는 것만 기준을 두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또 못 받았을 텐데, 그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연예계를 이제 봐도 참 이 연예인들 면면이 다양합니다. 맞습니다. 예, 인기 방송인 중에 보면 노래 못하는 가수도 있고요. 맞아요, 진짜. 예, 연기 못하는 연기자도 예.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최고 인기를 구가하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성공한 프로그램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질이 인기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팀을 짜서 성공한 예가 적지 않습니다. 맞아요. 진짜. 유재석 씨도 그런 팀을 만들어서 성공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오영수 배우의 1등주의에 대한 경계를 유재석 씨는 이미 실천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인터뷰가 감동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그 조합도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울림을 줬던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어떤 프로그램, 그 유재석 씨가 한 프로그램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저도 아는데. 진짜 전 국민적으로 너무 아직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진짜 매주 그 말도 안 되는 도전, 무모한 도전을 하면서 어떤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제가 연예인이어도 저런 건 좀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막 이런 것까지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께 공감을 불러일으켰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1등주의에 정반대에 놓을 수 있는 말이 오영수 배우가 인터뷰에서 했던 멘트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진정한 승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애쓰면서 내공을 갖고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예. 이래 하면 1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어떤 경지에 이르면 등수를 매길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됩니다.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늘 감동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여성 댄서들이 서로 경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네네. 최고 인기였죠. 예. 그렇죠. 댄서는 사실 무대에서 조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서 자기 일에 대한 진심을 드러내는 그 장면이 방송을 자주 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어느 문화평론가가 갑과 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을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적 흐름과 맞물렸다라고 분석을 했던 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영수 배우 인터뷰에서 제일 재밌는 대목이 저는 건강관리였습니다. 평행봉으로 건강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운동이라고 하면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근력 운동하면 소위 3대 몇 킬로그램이냐, 500 드냐 못 드냐 그러고요. 마라톤은 몇 킬로를 뛰느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록을 하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근데 평행봉은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힘들어요. 예.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내공을 쌓으면서 나름의 경지에 이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건강관리도 평소에 철학과 일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이 운동을 하는 것만 봐도 그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요즘 진짜 운동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또 뭐 요즘은 일반인들도 피트니스 모델 대회 이런 것도 워낙 많아서 예. 그걸 또 기준으로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가 그냥 오히려 몸을 망치고 건강 상하고 또 이런 경우들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진짜 그 대회에서 1등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좀 부질없는 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좀 쓸데없는 일등이겠죠. 예. 이제 역사를 보면 소위 말하는 을들의 반란 혹은 이류의 반란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다 이야기하자면 뭐 이류의 반란이란 코너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된다. 네, 만들까요? 그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그 반란에 성공한 이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누구냐면 하워드 카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투탕카멘 왕묘를 발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굴은 현재까지 이집트 고고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투탕카멘 하면 그 어려서 사망한 이집트 왕이잖아요. 소년 파라오. 그렇죠. 예, 예. 영화의 진짜 단골 소재이기도 하고. 예, 자주 등장하시죠. 예. 이 카터는 근데 가난한 화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을 못 받았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 이제 고고학에 뛰어든 것도 무덤 벽화를 보수하는 작업을 맡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통 고고학은 거의 독학으로 배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쟁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면 엄밀히 말하면 아마추어로 출발한 거죠. 근데 이분이 꾸준히 이제 자기 분야에서 노력한 끝에 투탕카멘 왕묘 발굴이라는 말하자면 고고학 분야에서 가장 멋진 이류의 반란에 성공했습니다. 야, 멋있네요. 근데 뭐 네. 고고학뿐이겠어요. 진짜 여러 분야에서 이런 예들을 제가 일일이 들 수는 없지만 되게 많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꼭 뭐 어떤 1등을 못하더라도 자기 인생의 진심이어야 되는 이유 그런 것이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오영수 배우 인터뷰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읽어보면 제가 우리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름다움이란 말입니다. 예.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아름답다는 단어에 주목을 좀 했습니다. 네. 단어 비교가 옛날에 철학자들이 단어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번은 긍지라는 단어하고요. 자신감 혹은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얼핏 의미가 비슷한데 긍지가 뭐가 다르냐면 나머지 단어보다 규모가 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더 이제 규모가 큰 단어라는 거죠. 네네. 사실 아름답다는 말에도 규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꽃, 아름다운 꽃은 혼용되어 쓸 수 있지만 예쁜 산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산이 더 저는 나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예쁜 자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어울립니다. 아주 예리하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단어가 비슷한 것 같아도 그 뉘앙스들이 조금씩 다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다양하게 진짜 넓은 범위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는데 오영수 배우님이 저도 이 얘기할 때 진짜 울컥할 정도로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 생각할수록. 자꾸 되뇌이게 되는 예.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거 뭐 이 자존심보다는 긍지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이 넓은 걸 포괄하고 있는 단어인 것처럼 그렇죠. 예,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좀 더 많이 쓰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1등이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흘러가는 사회는 누군가에게는 예쁜 곳이겠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한테는 황폐한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이 꽃과 나무뿐 아니고 잡초도 품고 벌레도 품잖아요. 맞습니다. 아름다운 사회는 전체를 보듬고 아우르는 사회입니다. 네. 그렇게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오영수 배우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아름다움이라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보통 특정 단어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정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분명히 그분이 저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그런 울림을 줬던 거겠죠. 예. 진짜 우리 사회에 큰 어른을 만났다는 기분 들어서 참 좋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더 좋네요. 예. 기자님 오늘도 말씀